정부가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미 그 방침을 굳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작업이 착수가 됩니다. 정부는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좌파, 우파, 필진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어떤 이 국사 편찬 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집필시키도록 하고 정확하고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 또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즉 일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는 정치, 국제정치, 경제학 등 사회과학자도 참가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일정은 오늘 공식 발표하고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달에 국정화를 확정했다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1년간 집필 및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 이제 집필된 교과서를 교사라든지 각종 국사 학회에서 다시 한번 적합한지를 판단받고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교과서를 배포하겠다. 그러니까 내후년 2월부터 배포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야당이 한마디로 목을 걸고 지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야당을 주도하는 세력, 즉 친노 세력은 이념적인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대결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 정치를 해온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뭡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모바일 안심번호 공천, 국민공천 이런 걸 발표했고 하지만은 당 내부의 반란이 조금은 진압되어 가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니까 잘됐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세게 나가면 당 내부의 분란이 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 당 내부에서 누가 반대한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판을 갖다가 크게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는 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2로, 즉 2대2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공개 토론을 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당끼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논리에 맡겨야지 어쩌지 이렇게 야당이나 좌파 측은 이야기해 왔는데요. 시장 논리로 맡기면 예를 들어서 국사 교과서 문제를 그렇게 반대할 게 아니라 오류가 그렇게 많았다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도태될 건데 왜 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전화를 해대고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까? 자, 이 문제가 장기화돼서 정치 논란으로 가게 되면 누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절대적으로 현 여권과 정부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기 의원 등을 구속할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손을 벌집에 잘못됐다. 크게 곤혹스러워질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이 문제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NLL 논란이 벌어질 때 국정원 무슨 댓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정권이 코너에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친노 진영을 비롯한 야권의 생각이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 문제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현재 8개 교과서가 있지만은 교학사는 사실상 제대로 배포되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고 보수 교과서라는 나머지 7개는 전부 이 좌파 진영이 주도해서 집필한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런 거민정 좌파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국정화인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좌파 국정교과서가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지금 뭐 국정화냐 금인정이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뭐 국정화가 조금 낮다, 뭐 1% 낮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낮은 데도 있고 이랬는데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매일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알려졌을 때 과연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싸우면 싸움일수록, 따지면 따질수록, 토론이 되면 될수록 좌파 진영이나 야권이 불리한 소재입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해놓았던 일들, 즉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북한의 삼세세서, 무슨 이 좌파들의 무슨 항일투쟁, 그 다음에 북한의 건국, 그리고 우리 남측의 근현대사에 대한 냉혹한 평가, 북한의 근현대사에 대한 후한 평가, 이런 부분 내용을 가지고요 따지게 될 건데, 또 지금 7개 좌파 성향 교과서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교학사 교과서만 이 오류가 있고 자기들은 완벽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천 년 전의 사실도 허위나 거짓으로 써놓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국민들 앞에 다 까발리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국정화를 하는가라는 논란으로 가게 되면 100% 국정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도요, 사과는 다양해도 역사 교육은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62%가 찬성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가지고 오래 판을 벌이면요, 새정년 또 집니다. 문재인 대표가 토론을 하기를 원하면 새누리당은 그냥 대표나 원내대표 나가지 마시고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요, 양쪽에 대표적인 논객들 내세워서 토론이나 좀 시키죠. 뭐 싸움을 갖다가 장수들이 나와서 직접 칼을 휘두르니까 싸움꾼들 시키면 되죠. 자, 이 문제에서 굉장히 허위사실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무슨 금인정이다,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뭐 아프리카 독재국가 하나 몇 개밖에 없다. 저 싱가포르, 대만 국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 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대치를 하고 있고 북측은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21세기의 마지막 남은 냉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때 국사를 북한을 갖다가 좋게 평가하는 교육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냉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적이 없어져 버린 나라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부분과 지금 북남이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 같습니까? 대만이 중국하고 대치하면서 국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하려면요, 수준이, 상황이 같은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여태까지 너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양성과 시장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논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웃긴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 제가 대선 때 보니까 썩 토론을 잘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요, 조금 어눌하고 논리 전개도 샤프하지 않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한테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 하면 저 새정년이 나서서 새누리당의 제안에서 TV에 아주 방송마다, 종편의 방송마다 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최고의 논객들을 내세워서 국민들 앞에 한 2달요 토론만 한 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한 2달 토론해보고 나면 국민들이 누가 맞는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론 가지고요, 이 여론은요, 여론조사는 모든 국민들이 현상에 대해서 이 똑같은 지식과 정보의 양을 소유한 상황에서, 즉 지식 수준이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된 상황에서 물어야
정확한 겁니다. 자, 금인정에 대해서 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든지, 금인정을 잘하고 있는데 국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비슷한 문의하게 물으면 다 자기들 묻는 대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한국의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이나 여론 견인일 수 있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요. 여당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2대2 토론을 제안한 것 같은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 이종걸, 또 김무성 대 원유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 레슬링 하듯이 2대2로 한번 붙어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토론을 해가지고 막 인상을 붉힐 정도로 먼 사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에서 합의문까지 채택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는데 뭐 토론된다고 토론하자 생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토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론하자고 선방을 한번 찔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다음 대선 때까지는 토론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대선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